first half was just A-side executes on top of A-side executes. And DRX, they were able to recover a couple of rounds. Off of the timeouts, they did manage to win, but not the subsequent ones. You know, just 4-8 at the end of the first half. And that's the impact that we had. Hey, Foxy, take a back seat. Your older brother's coming in. He's going to do a little bit of carrying now. And it was he and Mako who kind of got a lot of the numbers. But obviously a fantastic team effort from DRX to make their way back in the series. They said it, you know, DRX oftentimes dropping that first. Very, very different, if I do say so myself. I mean, Foxy9, not too shy himself. He's got at the same time. It's Buzz and Mako, ever so consistent. The aggressiveness coming out, securing all of these frags, diving in, even shouting out at the end of the round. I can't remember what he said, but, you know, it was... 안녕하세요, 발보석입니다. 오늘은 발로란트 마스터즈 도쿄 DRX의 경기 엿보기입니다. 지난 퍼시픽 리그에서의 DRX의 플레이 스타일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며 이번 마스터즈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게임 이해에 더 좋을지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DRX가 어떻게 수비를 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퍼시픽 플레이오프 때로 돌아가 봅시다. TS와 T1의 경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타팅 포지션이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2-3선 수비를 하기 위해 빠져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로도 헤이븐에선 전지 푸시를 하는 그림은 총기 차이가 나는 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없었고요. 더 극명한 차이를 보기 위해 어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년에는 무적으로 보였던 DRX의 3척 쿠대였는데요. 그 당시 높은 승률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척 쿠대를 통한 모든 라인의 앞마당 정보를 스킬을 통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합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DRX의 수비는 너무나도 임팩트가 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DRX는 이전과 다르게 앞마당을 어떻게든 가져오겠다는 움직임보다는 앞마당에 스킬을 적게 사용하여 상대가 스킬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로테이션 멤버가 빠르게 채워서 막는 2-3선 플레이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막연하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븐을 예시로 들자면 사이트에 있는 2명이 5명을 상대로 어느 각을 배제하여 교전을 할지 혹은 서로가 다른 각을 보는 순간적인 교전 능력으로 3-4명의 트레이드를 내기도 하였죠. 하지만 승률 데이터를 보면 22년 발드컵 때는 53%였고 이번 퍼시픽 플레이오프의 승률은 44%로 수치로만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이유를 앞서 말한 앞마당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DRX를 상대하던 팀이었던 TS, T1, PRX는 공격을 할 때 앞마당 주도권의 공짜 스킬인 제로포인트, 리콘, 균열 또는 삥 스킬인 플래시, 인도하는 빛 등으로 적은 투자를 통해 앞마당이란 큰 이득을 보았죠. 게다가 DRX가 전진을 시도하는 라운드에는 오히려 적팀이 피지컬로 잡아버리니 이후 플레이에서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스킬로 앞마당을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DRX가 있을만한 자리에 스킬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공격팀은 에임에만 집중하여 본인들이 생각하는 택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DRX는 이번 마스터즈에서 어떻게 수정해 올지 또는 2-3선 수비를 유지하여 완벽한 채워서 막는 수비나 리테이크를 준비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DRX의 택틱에 대한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도 말했었죠. 그 당시에 DRX를 보시면 수비를 했을 때 개개인들이 어느 구역을 어떤 스킬을 통해 막아야 한다라는 목적이 뚜렷했었고 리테이크 또한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시즌 DRX가 공격을 했을 때 모든 각을 스킬을 통해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로 T1과의 어센트 경기를 보면 되는데요. 4라운드에서 DRX는 수비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앞마당 주도권을 공격에서는 스킬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가져옵니다. 이때 마코의 연막과 시간을 보겠습니다. 미드를 위해 1분 40초의 A쇼 연막을 사용하였고 연막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드론이나 바디체크로 1분 12초의 미드 3차 연막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이때 본대는 미드와 A쇼 작업을 하였고 1분 10초의 연막 쿨타임이 돌자 정원의 연막을 사용해주고 동시에 나노썸이 들어가 변수를 차단해줍니다. 그러면 헤븐의 연막이 빈다는 말이 나올 텐데요. 버즈가 연막 순풍으로 각을 열고 동시에 정찰 화살이 사이트를 찍어줍니다. 버즈는 화살에 적이 안 찍히자 상승 기류로 쿼드 위로 올라가고 이때 마코와 더블피킹을 통해 헤븐을 해결합니다. 이렇듯 DRX는 상대가 있을만한 각들과 스킬 쿨타임을 모두 계산하여 각각의 팀원들이 시선 처리까지 계산되어 있는 듯한 팀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헤이븐 어센트 같은 맵들은 스킬들로 앞마당 주도권을 가져오고 시간을 태우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하는 정보 위주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것을 당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1분 40초의 앞마당 주도권을 먹히거나 반반을 가져가는데 시간이 흘러 1분 20초, 1분까지도 본인들이 체크해야 할 영역에 스킬을 던지면 최소 한 명 이상의 반응이 나오니 도대체 어디가 진짜 본대인지 어디가 페이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DRX는 적팀이 무리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바디 체킹을 킬로 따내거나 밸류가 높은 스킬
스킬인 드론이나 정찰자와 같은 것이 소모가 되면 바로 움직임을 가져가 한 번에 목을 조여오는 스타일로 적팀은 알고도 당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Up. They're going into the C site. And off a Buzz Sentry, looking to gain control. But Rolling Thunder, along with the Hunter's Root, puts DRX down. Trapped inside a garage. Got this looking to hold them back, but stacked. We're on to 2-on-3. RB out of garage. 마지막으로 DRX가 예전에 비해서 총기를 드는 라운드가 이전과 다르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DRX가 최근에 경갑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수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총기 라운드를 가져가기 위해 무조건 400원 경갑 운영을 하여 최소 2라운드 이상의 팬텀 벤달 바이 라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때도 수비와 동일하게 반갑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노수험과 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3,500원 이상이 남을 때는 풀바이를 합니다. 왜 3,500원이냐? 이전 라운드를 이겼다는 가정하에 다음 라운드를 패배했을 때 이후 2라운드의 경갑 운영을 통한 벤달 팬텀 바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3,500원 이상을 남겨둡니다. 다음 라운드를 이겼을 경우에는 연승 자금을 생각하여 3,500원 이상을 남겨두는 풀바이 라운드를 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DRX는 공수 모두 총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퍼시픽에서의 DRX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마스터즈에서 포코 선수가 어떤 맵에서 기용이 되고 PRX처럼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중국의 어택킹 소울 e스포츠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발로란트 분석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